자, 우리 스텝 1 핵심 어법 18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93쪽 펴시면 되고요. 표준 발음법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6번에 음의 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음운 변동 현상할 때 그죠? 니은 첨가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그죠? 이제 정확하게 발음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왜 앞에서 배웠던 니은 첨가는요. 그죠?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뒷말이 첫 소리의 니은을 첨가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음운 변동 부분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37쪽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라는 게 합성어미 파생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은 복잡해 보이는데 합성어미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일 때 니은음을 첨가해서 이야 여요 유의 첫 소리에 첨가하는 거니까 니냐 녀뇨 뉴인데 여기서 합성어나 파생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죠. 합성어나 파생어 어차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요 유일 때는 뭐 첨가한다 니은 첨가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단골로 잘 나오는 게 이런 건데요. 그죠? 이를테면 이 어휘 같은 경우에 그죠? 합성어고 크게 둘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솜과 이불로 나눌 수 있고요. 앞말 솜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로 시작하니까 장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니은 첨가해서 솜잎을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뭐 맨잎, 그 다음에 한여름, 신여성, 담요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에 얘도요. 식용 더하기 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끔 질문들 하시는 게 선생님 이거 뒤쪽에 뉴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식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까? 우리 특히 이제 두 글자짜리 한자어들 중에서요. 앞 음절에 받침이 있을 때 뒤 음절의 초성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는요. 받침을 연음하는 경우가 관습적으로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시계, 기억이 연음돼서 식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 나온다면 굳이 이걸 묻지 않고요. 요 부분에 초점 맞춰서 묻기 때문에 번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에서는요. 거기 주의사항 보시면 최종적인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왜 니은이 첨가되는 순간 니은은요. 비음화하고도 관련되는 요소고요. 그다음에 유음화하고도 관련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최종적인 발음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어휘 같은 경우에 얘도 일단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홑과 이불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앞말 홑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로 시작하니까 1차적으로 니은이 첨가가 되겠죠. 근데 니은 첨가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자음 앞에 받침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은 니은 앞에서 비음화돼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혼립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서울역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서울 더하기 역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말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여로 시작하니까 일단 니은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되고 나면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오기 때문에 융화 일어나가지고요. 최종 발음은 서울역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2번 범주 잘 보셔야 되는데 같은 조건일지라도요. 니은 첨가 자체가 원체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되지 않고요. 바로 연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6.25나 3.1절이나 송별열이나 등용문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송별연입니다. 얘도 보면 앞말 송별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이날 조건에는 부합해요. 하지만 얘는 관습적으로 그냥 연음하는 게 관습으로 구겨져 있기 때문에 송별연이 아니라 송별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니은 첨가의 예외 나오면요. 아주 이상한 시험이 아닌 이상은 송별연 말고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1년 지방직 7급에 니은 첨가의 예외로 등용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등용문보다는 송별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사이시옷의 발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사이시옷 적는 거 앞에서 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구두버서조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이때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같은 경우에 내 더하기 가 해가지고요.
그죠? 내과라고 발음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왜 지금 앞말이 뭐로 끝나요? 그죠?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결합된 합성어에서 그죠? 뭡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구두버섯으로 시작할 때 구두버섯으로 시작할 때 뒷말이 첫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사이시옷을 적어주는데 다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발음돼서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건데 만약에 발음을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매번 두 개 음절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사이시옷인지 아닌지 일일이 구별해서 발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역시 인간애가 발휘가 된 발음 규정입니다. 그래 그냥 시옷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이라고 할지라도 얘를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과 이렇게 둘 다 허용해 주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그죠? 일일이 사이시옷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 자음 앞에 오는 사이시옷들 같은 경우는 구두버서조 앞에 오는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 발음이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4쪽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원칙 있고요. 그 원칙에 따라 표기법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원칙 자체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는 자주 출제되는 외래어 표기를 그냥 암기하는 게 낫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가볍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1번의 표기의 원칙, 국어의 기본 의문이죠. 24자무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발음을 표현하겠다고 그죠? 없는 의문을 쓰지는 않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의문은 한 기호로 표기한다. 이를테면 발음 F는 한 기호 뭐로만 자음 피읍으로만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밀리 같은 경우에 그죠? 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옛날에는 이 주스 이렇게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규정이 바뀐 게 아니라 얘가 규정이 틀린 표기였던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F 발음은 명확하게 피읍으로만 적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3번에 외래어 표기법에 쓰이는 받침.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외래어 표기법에는요. 받침 가나를 맛보세요. 이렇게 7개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외래어 표기법 요즘에 문제로 나오지도 않지만 문제 나왔을 때 외래어 표기법에 가나를 맛보세요. 7개 이외의 받침이 쓰이면 무조건 틀린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나름 암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파열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파열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파열음 대표적인 게 기역, 디귿, 비읍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역, 디귿, 비읍을 된소리로 표기한 거 그것들은 다 틀린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스, 파리, 코냑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죠? 이를테면 가스나 파리나 카페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발음에는 된소리 쓰는 게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규정이니까요. 우리 규정에 맞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중에 카페라떼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전 이렇게 표기된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죠? 카페 라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카페 라테 이렇게 파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것만 드십시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껌이나 빵 같은 경우는 쌍기역, 쌍비읍, 된소리 쓰고 있기는 한데 원체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얘네는 예외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다만 잘 쓰고 있는 말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역시 번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왔던 것을 그대로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원래 발음 기호에 대응시키면 캐머러, 그죠? 라디오도 레디오, 그죠? 그다음에 배트도 뱃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체 옛날부터 카메라, 라디오, 배트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쓴다는 거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잠깐 볼게요. 원지음, 현지 발음이에요. 그래서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는 것도 관용을 따른다. 원래
헤이그가 이제 네덜란드식 발음을 따르면 하구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원체 네덜란드식 발음보다 네덜란드 아닌 제3국 그죠? 영어식 발음으로 헤이그라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헤이그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시저 같은 경우도 원래 현지 발음을 따르면 카이사리 이렇게 써야 되지만 제3국인 영어식 발음으로 시저라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시저라고 쓰는 거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시저 같은 경우는 현지 발음 카이사로도 맞고요. 시저 둘 다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2번에 번역명이 통용되는 것도 관용을 따른다. 이를테면 퍼시픽 오션, 블랙시 그냥 옛날부터 태평양 흑해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암기할 가치가 있어요.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은 쓰지 않습니다. 외래어 표기할 때 그래서 이를테면 이것도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게 외래어 표기법 문제에서요.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면 무조건 틀린 외래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틀린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거. 이를테면 주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외래어 표기할 때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는요.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중모음 유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대표 빈출 외래어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쓰는 것과 반대되는 형태가 맞는 표기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걸 택하면 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만 하세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제는 확인 정도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95쪽 한번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시 표기 원칙에 따른 표기법 이해하셔야 되고요. 얘도요. 근간에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공부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은 해두죠. 자, 기본 원칙 보세요. 뭐에 따라 적어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기준이 아니라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거고요. 로마자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파벳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음에서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을 로마자에 대응시켜서 그죠 표기하는 겁니다. 일단 자음 한번 보죠. 구두버서주 계열 먼저 나와 있죠. 우리 뭐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상하기 편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기억 같은 경우는 G나 K로 적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D나 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힌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는 B나 P, 시옷 같은 경우는 S고요. 지읒 같은 경우는 J 이렇게 됩니다. 그죠? 쌍기역은 요거 뒤에 거 두 번씩 적어주면 돼요. KK, TT, PP 얘는 어차피 하나니까 SS, JJ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뒤에 거 하나 그래서 K, T, 피읍은 P 그리고 치읓은 살짝 조심하세요. CH로 적는데 얘네들과의 연관성이 안 보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왜 사람성 최 적을 때 CH 이렇게 적는 경우 많잖아요. 거기서 연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계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목청소리 히읗 나와 있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N, 리을은 RL 두 가지네요. 미음은 M,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받침에 쓰이는 이응이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ng 쓰면 받침에서 응 발음하잖아요. 그다음에 히읗 같은 경우는 h. 일단 얘네들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네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세 줄로 구분한 이유가 여기 두 번째 줄은요. 지금 첫째 줄에 나오는 모음에다가 이를 붙여가지고요. 이아 야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요. 오나 우를 붙여서 오와 와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거고요. 자 아는 A, 어는 뭡니까? E, O. I의 N은 A, E. 그 다음에 N은 E, O는 O. 그 다음에 U는 U. 그리고 E는 I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만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어와 우입니다. 그죠? 우리 왜 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요? E, O로 적고요. 우는 우리 왜 영어에서 오가 연속해서 나와 있으면 우라고 발음하는 경우 많은데 로마자 표기법에서는요. 우는 그냥 유로 적는 겁니다. 쉬운 게 우리 서울 같은 거 보면 서울 했을 때 서의 어는 이오 그 다음에 울의 우는 유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상하시면 편할 거고요. 두 번째 줄은요. 이 첫째 줄 모음에 이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를 y로 표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야는
YA, 여는 YO, 얘는 YAE, 이 얘는 예, YE, 이 요는 YO, 그 다음에 U는 YU. 여기까지 연상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얘는 EU로 적습니다. 우리 왜 이 유를 외국인들이 으라고 발음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해요. 거의 유에 가깝게 발음하기는 할 텐데 이거 로마자 표기법이잖아요. 한국어 어문 규정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로마자 이유로 적으면 외국 사람들은 으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을지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을, 지, 로 이렇게 적게 되는데 외국인이 와서 율지로 어떻게 가냐고 묻는다면 절대로 답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이유라고 적기로 했으니까 으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길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을지로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한국에 왔으면 로마자 표기법 알아야지 이 양키놈들아 이 쪽발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유를 으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야만 길 알려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요. 첫 번째 줄에 W 정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와는 WA, 원은 어떻게 해요? WO, WEO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지폐에 뭐 10,000원, 50,000원 했을 때 WON 이렇게 적으니까 연상하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외는 WAE, 그죠? 여기에다가 W만 붙인 거죠. 이 외는 W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 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죠?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외는요. 단모음 외는 O2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연상하기 편하죠? 외 자체가 O와 E 결합한 거를 이렇게 연상하시는 거예요. 물론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O2 적어주는 거고요. 위 같은 경우는 WI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요. 게임기 위 생각해서 WII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는 이것도 UI 이렇게 적습니다. 연상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일단 자모음 체계에 대응되는 거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 발음에 대응시켜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표기상의 유의점 몇 개 보죠. 로마자 표기법도 거의 요즘에 안 나오기는 하지만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둘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로마자 표기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지명 인명 같은 경우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서울 했을 때 SEOUL 이렇게 적었었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얘 왜 나오는지 알겠죠? 왜 나왔겠어요? 우리 좀 전에 기역은 GK, 디귿은 DT, 비읍은 BP에서 적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모음 앞에서는 GDB 앞에 걸로 적고요.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말, 단어 끝에서는 뒤에 거 KTP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배감 같은 거 적을 때요. 자,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BAEKAM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죠. 뭐에 따라 적는다고 했어요? 표준 발음에 따라서. 그래서 배감 이렇게 발음하고요. 발음 봤더니 배 했을 때 비읍이 모음 앞에 오니까 B 그 다음에 N은 AE 그리고 감 했을 때 기억이 모음 앞에 오니까 GAM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살짝 조심하셔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리을도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떤 거요? R, L 그러면 똑같아요.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요. 자음 앞에서는 뭡니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데 다만 리을이 연달아 발음될 때는 요거 추가되고 있죠. 뭐로 적어요? LL로 적습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발음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설악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SEO 지금은 앞뒤 보시면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락 했을 때 리을이 모음 앞에 오기 때문에 RAK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울릉 같은 거 보면 얘는 발음이 지금 울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앞 음절의 받침과 뒤음절의 초성에서 리을이 연달아 나타날 때는 이 리을을 LL로 적습니다. 그래서 유 그다음에 리을이니까 LL 은은 EU 받침의 이응 NG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의 같은 게 원래 우리가 적을 때는 UI로 적는데 얘는요. 그죠? E로 소리 나더라도 언제나 UI로 적습니다. 일종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발음 배울 때 이거 광희문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광희문. 그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다만 로마자 표기법에서는요. 얘가 이로 소리 날지라도 의는 언제나 UI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광희문이라고 했을 때 그죠? 광 GWANG HI가 아니라 HUI 명확하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MU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어의 장모음, 단모음도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로마자 표기법에 이거 반영하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다는 거고요. 6번에 자음동화, 구개음화, 자음 축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거니까 그러면 발음에 적용되는 이러한 현상들 다 반영을 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보세요. 백마 같은 경우에 그죠? 비음화 일어나서 백마 이렇게 되고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거니까 뱅했을 때 BAENG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돋이, 노타 다 마찬가지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단체언에서 조심하세요.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왔을 때는 보통 우리 이럴 때 한국어 발음에서는 축약돼 가지고요. 키읔, 티읔, 피읍 발음이 나타나지만 그때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즉 축약된 형태로 적는 것이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에 해당하는 로마자를 따로따로 적어 준다는 거죠. 이를테면 발음은 물론 지편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다만 표기할 때는 지편전 명사고요. 이럴 때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을 밝혀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야 돼요? 지편전이라고 했을 때 J, I 그 다음에 그죠? 요거 자음 앞이니까 P 그리고 히읗 밝혀서 H YUN 그 다음에 JEON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는 거죠. 아 그냥 표준 발음법에 따라 무조건 적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종의 예외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를 발음으로만 이렇게 적게 되면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원래 이름이 지편전이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름은 이렇게 적는 건데 발음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건지 혼동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어휘의 형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그죠?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앞에 의의 4번에서 봤던 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맨 7번에 요거 중요해요. 음운 변화 중에서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왜 얘는요. 된소리 대기 일어나서 어떻게 발음될 수밖에 없어요? 압구정 이렇게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을 때 앞 그다음에 구 그죠?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은 된소리로 적습니다. 즉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적지 않고요.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은 된소리로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볶음밥 이렇게 발음되고요. 다만 여기에 나타난 된소리 쌍기역은 원래 복계 받침에 있던 애기 때문에 얘는 반영해서 BO, KKEUM 그 다음에 BAP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반영하지 않고요. 원래부터 있던 된소리는 반영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8번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도시, 군구, 읍면, 리, 동, 그 다음에 가 같은 거 원래 발음대로 DOSI, GUN 등등으로 적으면 되는데 다만 얘가 행정구역 단위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 앞에 붙임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SEOUL 그 다음에 시 했을 때 SI 적어주면 되는데 시가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임표 넣고 SI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요. 기본만 해 두세요. 그죠? 암기하는데 부담 느끼시지 말고요. 다만 표 보면서 내용 나왔을 때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명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왜 어문 규정 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다른 종합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왜 6차 시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요즘에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빨리빨리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감기가 한 달이 넘게 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어쨌든
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힘을 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감기도 낫지 않고 많이 그 목소리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하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힘을 내서요. 우리 어쨌든 9월 달 내에 그죠? 적어도 이제 그 스텝 1 부분은 다 끝내고요. 스텝 1 부분은 끝내고 비문학 관련된 부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처할게요. 자, 6차 시 수업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십시오.